안녕하십니까. 위더세이프티의 이재영 박사입니다. 저는 약 30년 동안 의과대학에서 예방의학과 생활보건학 강의를 했었고요. 현재는 근로복지공단 산하 질병판정심의위원을 9년째 역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것은 질병판정심의위원회에서 주되게 다루고 있는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내용을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왜 근골격계 질환이 생기는지, 또 경력에 따라서 어떠한 증상이 나타나는지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기 전에 어떻게 예방을 하고 손쉽게 스트레칭을 통해서 풀 수 있는지, 또한 우리 몸의 면역을 어떻게 증강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끝으로 세 번째, 끝으로 나타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럴 때 질병이 나타났을 때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또 이 질병을 어떻게 치료를 하고, 또 정부 기관으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고, 또 재활치료를 어떻게 해서 현업에 다시 복귀를 할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업무상 질병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업성 질병과 사고성 질병이 있는데, 사고성 질병은 보통 우리가 사고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인과관계 증명이 아주 쉽습니다. 그러나 직업성 질병, 이거는 장기간에 걸쳐서 축적이 되기 때문에 인과관계에 설명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쉽게 풀어줄 수 있는 부분은 우리들이 하고 있는 심의입니다. 그래서 질병판정심의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또 판정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병이 어떻게 생기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현업에 종사하시면 손을 많이 쓰십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나타날 수 있는 게 1년이나 2년 이내에도 손가락에 아니면 방아쇠, 우리가 잡아당기는 방아쇠라든지 이런 데 수지에 어떤 염증이 생기거나 질병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한 손목에 아주 가느다란 터널에 신경이 들어와 있는데 이런 신경을 압박하는 손목 터널 증후군이 생겨날 수도 있고요. 또 끝으로 그 다음에 올라오는 여러분들이 말하는 팔꿈치입니다. 팔꿈치에 통증이 자주 나타나는데 보통 팔꿈치의 바깥쪽, 그러니까 외상과라고 그럽니다. 여기에 염증이 생겨서 우리는 외상과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생겨나고요. 그 다음에 5년 내지 7, 8년이 지나게 되면 어깨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깨는 여러분 잘 아시죠? 회전근개 증후군. 그래서 이 회전근개 증후군은 보통 우리의 근육 4개가 이 어깨뼈를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위쪽에 있는 근육이다 해서 극상근. 극상근 이 근육이 가장 쉽게 파열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깨 회전근개에서는 극상근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또 8년 내지 10년이 경과하게 되면은 우리가 서서 작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요추에, 허리에 부담이 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많이 나타나는 것들이 요추에 신경근 압박 소견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디스크가 생겼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게 되는데요. 이 디스크가 바로 신경근 압박 소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추에 어떠한 질병이 생겼을 때 이것을 또 우리가 직업성 근골격계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예방하는 데에는 어떠한 손쉬운 방법이 있는지 지금부터 스트레칭과 또 우리가 중요한 혈자리, 또 면역을 증강시킬 수 있는 어떠한 그러한 손쉬운 그런 식품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선생님 한 분을 모시고 우리가 어깨, 그 다음 팔 이런 데에 근육을 풀어보는 시범 동작을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어깨 근육, 아까 말한 회전근개 이 부분을 어떻게 풀 수 있는지 가장 손쉬운 방법은 바로 이 방법입니다. 쭉 펴서 돌려주시고 표정은 부드럽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네. 약 10초간 하시면 됩니다. 바꿔서
이 자세로 표정은 부드럽게 해서 10초 정도 하시고, 이 방법을 3회 하시면 근육이 풀어지는 방법을 여러분이 스스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팔꿈치가 아프거나 이 손목, 이 부분이 아팠을 때 우리가 이 방법을 통해서 풀어주시는 겁니다. 이 부분도 3회 정도 하시면 여러분의 이 근육이 풀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예방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번으로는 여러분들의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 몸의 3분의 1을 가지고 있는 수분입니다. 수분은 피와 우리가 말하는 혈액과 림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피와 림프를 잘 원활하게 순환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혈자리를 눌러주고 림프절을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는 겁니다. 첫 번째는 혈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우리가 뭐 식사 후에 답답하다 했을 때 누르는 혈자리가 있습니다. 협곡혈이라고 해서 엄지에 꽉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를 지그시 2, 3초 약간의 압박을 줘서 눌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풀어주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사지, 이 풀어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가볍게 마사지 해주고 또 다시 눌러주는데요. 이걸 잠깐 보실까요? 여기를 보시면 이 뒤에도 누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협곡혈은 앞과 뒤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눌러주고 같이 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2, 3회 하시면은 손쉽게 우리가 혈을 순환을 잘 시켜줄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또 하나는 림프절입니다. 림프절은 마사지를 가볍게 해주시는 방법입니다.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림프절을 우리가 세게 치시면 안 됩니다. 사우나 같은 데 가서 보시면 여기를 덕덕덕덕 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잘못된 상식입니다. 항상 림프절은 부드럽게 풀어서 우리가 림프가 온몸에 잘 순환되게끔 이렇게 하시는 것이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여러분 손가락이 많이 아프실 때는 손가락에 마사지하는 방법을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가락 마사지는 항상 손가락 이음에 여기를 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마사지의 가장 좋은 방법은 부드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부드럽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사를 하시거나 점심 때 만약에 좀 쉬는 시간이 있을 때는 이 손가락을 이렇게 가볍게 풀어주시는 것이 마사지의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스트레칭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는 우리 선생님 이제 가셔도 되고요.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 이런 스트레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 몸의 면역을 또 증강시킬 수 있느냐, 이 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역 증강은 우리 몸의 면역을 증강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이 중에 가장 좋은 것은 세 가지입니다. 비타민 B와 비타민 C,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장내 세균 유산균입니다. 자, 첫 번째는 비타민 B를 여러분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비타민 B는 현업 근로자들 중에 가장 필요한 부분입니다. 비타민 B는 피로 회복입니다. 또 비타민 C가 있습니다. 비타민 C는 면역 증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잘 흡수해서 우리 몸에 골고루 영양소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장내 세균을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유산균과 또 영양소 중에 가장 중요한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항상 챙겨 먹어야 될 것은 비타민 B, 비타민 C, 그리고 유산균, 그리고 항상 맛있는 식사 중에 단백질은 여러분 잘 아시죠? 콩이라든지 두부, 또 생선, 고기 이런 것들 골고루 드시는 것이 가장 우리 흡수율을 높이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러면 잠깐 제가 또 말씀을 드리면 비타민 B와 비타민 C는 언제 드시는 게 좋냐? 비타민 C의 경우는 WHO에서 위장병이 있으신 분들도 하루에 2000ml 이하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약재들이 알약이지만 보통 1000mg짜리입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2번 드시라고 이런 약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B는 피로 회복이 아주 효과가 높기 때문에 비타민 B와 비타민 C는 만일을 위해서 위장이 좋지 않거나 또 아니면은 목에 걸림 현상을 없애기 위해서 식후 막 수저 젓가락을 놓으시는 그 순간 드시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B와 비타민 C는 식후에 바로 먹는다. 또 우리가 말하는 필수 영양소 중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그렇습니다. 이 유산균은 아무 때나 먹을 수 있지만 가장 좋은 것은 그 시간대 먹기 때문에 식후보다는 우리가 자고 일어나서 식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유산균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 프로바이오틱스는 바로 유산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프리바이오틱스는 풀입니다. 프리바이오틱스는 유산균의 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프리바이오틱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60세가 되지 않은 경우는 내 스스로 장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60세 이전에는 프리바이오틱스를 권해드리고요. 60세 이후가 되면 장내 우리가 면역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직접 유산균을 드는 프로바이오틱스를 권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여러분들이 활용해서 건강에 조금 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러한 생활 습관을 잘 가지고 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직업 때문에 우리가 직력 때문에 질병이 생겼다면 어떻게 처치를 해야 될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십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 질병판정심의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질병이 생겼을 때 약 근무 기간을 산정해서 판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목추, 경추는 추간판 탈출인데 약 15년 이상이지만 실질적으로 이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어깨, 회전근개 파열의 경우는 보통 8년, 10년 이 정도 되면 인정을 해드리고요. 팔꿈치, 상과염이죠. 약 1년 이상. 또 손목, 수근관 증후군이라든지 파열이 생겼다든지 이런 경우는 보통 2년, 또 일부 경우는 또 5년까지도 질병에 따라서 약간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허리는 보통 우리가 우리 질병판정심의위원회에서는 8 내지 10년 정도의 경력을 여러분들이 가졌을 때 그런 질병으로 인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무릎의 경우는 8년 이상 연골 파열인데 보통 이것도 8 내지 10년 정도. 다만 관절염의 경우는 거의 15년, 20년 이상 했을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한번 보실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개인 그 관리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개인 병력 관리에 있어서 보통 우리가 약국을 이용하시면은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병의원, 한의원에 가셔서 내 병력 기록을 남기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질병판정심의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병력 관리를 약 10년 동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업에 종사하셨을 때는 꼭 병의원에 가셔서 내 직업을 말씀을 드리고 내 증상을 말씀드리면 그 기록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 기록이 10년간 보존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기록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또 이럴 때 만약에 질병이 생겼을 때 신청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는 질병의료기관 진료를 받고 가까운 우리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가시면은 잘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이럴 때 민원 신청 서류, 업무상 질병 민원 서류를 작성해서 우리 접수를 하게 되면 우리 지사에서 현장 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다 기록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 근로복지공단 질병판정심의위원회에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판정해서 질병으로 여러분들을 인정해서 여러분들의 활동 또 재활하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럴 때 만약에 신청서 작성이 어려우시면 어떻게 하느냐? 가까운 요즘에 많이 있죠. 공인노무사가 여러분들 사시는 곳 주변에 공인노무사 사무실이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사무실에 가셔서 약간의 도움을 받으시면 쉽게 처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 여러분들의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많은 그 도움이 되고 또 질병에 대해서 예방하고 또 치료하고 또 재활을 잘해서 현업에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이러한 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부 도움이 되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 그 현업에 종사하시는 여러분들께 건강과 또 가정의 행복을 기원 드리면서 이제까지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